현재 일본 일부 포럼에서는 스가나각은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다, 흥이 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빠져나왔다며 현재의 일본 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에서는 다소 이상한 트집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백신이 10일가량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특유의 속도전과 특수 주사기 등을 활용하여 접종 시작 5일 만에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8만 5천여 명이 접종해 일본 속도를 압도한 것이죠. 반면 일본은 백신 보관에서도 실패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 그래도 특수 주사기가 없어 백신을 그냥 버리고 있는데 냉동고까지 고장이 나서 172병의 화이자 백신이 그대로 폐기 처분돼 천여 명 정도가 접종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은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는데 일본은 매우 더딘 느낌이 나옵니다. 또한 한국질병청이 코백스의 백신 200만 개가 5월까지 들어온 소식을 발표하자 일부 우익 채널 등에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 백신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로는 선진국이라며 개도국 흉내를 내서 백신을 받는다며 다소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실제 확정된 물량이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수치화해서 확정된 물량을 발표하는 한국의 모습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백신 담당 장관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면서 계속 백신 연기를 발표하고 있으며 도쿄올림픽도 겨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최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문화계에서도 한국의 이름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작년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석권했는데 이번에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가 한국계 감독인 정이삭 감독으로부터 한국적 정서를 그려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오스카상도 수상이 거론되자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 색이 다소 못마땅하다는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가 한국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소재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윈드를 무료로 공개하자 더욱 이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픽사는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각종 만행이 미국 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한국 할머니와 손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감동적인 단편 애니메이션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 일본 네티즌은 또 한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베트남 등에서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며 베트남에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계나 한국계가 피해가 심한데 일본계는 상대적으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왜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며 오히려 한국을 나무라는 의견까지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코로나 대응 실패와 도쿄올림픽 실패 후유증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스가내각 장남의 공무원 접대건 등으로 인해서 매우 피로감이 더해지니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이죠. 또한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서양권 국가에서의 위안부 부정에 대한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 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기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은 한국과 위안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서양권 학자들이나 정치계 인물들에게 대거 로비를 해서 위안부 부정을 합니다. 처음에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가짜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일본 사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버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해당 논문을 발표했으니 위안부는 확실히 날조임에 분명하다고 극우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 주류사회까지 가세해서 램지어 논문을 비판하는 역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각종 조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램지어 교수가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거의 알리지 않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하버드 교수가 위안부를 날조라고 발표하는 논문을 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면서 피곤하다는 의견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 뜻밖의 메시지가 발표되면서 일본을 더욱 공지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것도 일제에 강점된 조선 민중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친 3.1운동 102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입니다. 악화학이 다반사인 당대 한일 관계 현실과 집단 항일의 상징인 3.1절 특성상 해마다 3.1절 기념사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나 훈계조의 언사가 도드라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는데요. 이날 연설은 그러나 그런 기조를 자제한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죠. 그보다는 외려 매우 중요한 이웃, 역지사지,
협력과 미래발전 같은 말이 보여주듯 유화적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매년 일본을 몰아치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으므로 놀란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이례적으로 3.1절 메시지에 대해서 장관들이 등장하며 한국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그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가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전제한 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며 얼버무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인데요.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일 관계의 잘못의 시작과 마무리도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국에 모두 떠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태기 외무상 역시 한일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지만 한국에 의해 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 약속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모든 문제가 생겼다면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똑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일본 언론에서도 독특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때문에 화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은 한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동맹과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향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일본 유화 메시지가 일본을 일대 혼돈으로 빠뜨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선수를 빼앗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이 먼저 제스처를 취했으니 일본이 곤란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까지 한국의 메시지에 동조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이 확실하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물론 한국도 일본과 화해가 전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미국이 동맹 간 단합을 강조한 것에는 응답한 것이 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내각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쉽게 한국에 돌아설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일본 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므로 적절한 한국 때리기가 중간중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미국의 으름장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아베와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 친구 사이였고 일본의 로비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기는 매우 순조로웠지만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전체가 중국을 상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고 일본도 센카쿠 문제가 가장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한국과 동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더 한미일 간의 동조를 원하나 일본에서는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앞서 거론된 이유로 더욱 힘들어져 양국 관계 회복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칫 외교 왕따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제안을 무시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중심이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경제정책 중심에 있고 일본은 그 가운데서 서서히 제외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그러한 겉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일본이 큰 곤란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커진 것입니다. 테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